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앵커 최노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인택 이사장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자주 뵙게 되니까 정말 호감형이네요. 또 젊음도 뿡뿡 나옵니다. 젊음의 기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늘도 좋은 얘기, 젊음에 넘치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익인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한 코리안 드림, 그 코리안 드림이 우리의 새로운 통일 이후 국가를 건설하는데 하나의 그 비전이 되어야 된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인지, 코리안 드림으로 된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반만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데 그것이 고대사로부터 심지어는 근현대사까지 관통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홍익인간의 이상의 영감을 중심으로 한 그 3.1 만세운동,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독립운동의 모티브가 됐던 이념이었다. 그걸 더 설명하려면 뭐 동학운동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시간에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코리안 드림 그 더 책을 사서 학습하실 거라 믿고 그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3.1 운동이 우리의 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인도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간디의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고 그 당시에 제3세계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에. 그런데 인도가 결국은 그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독립을 쟁취했는데 그것이 인도 독립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도의 독립이 뭘 가져왔냐면 결국은 제3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해방과 독립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던 가장 큰 식민지였던 인도가 독립한 사건은 그 영국으로 보게 되면 대영제국 시대의 종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영국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식민지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대영제국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대영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인도 독립이었기 때문에 결코 영국은 인도의 독립을 허락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려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대하려고 했는데 그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 도덕적 권위를 앞장세운 이 독립운동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인도의 해방이 그 영국 정부가 인도의 해방을 승인해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 그 전 세계 식민지 해방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3.1 운동은 인도의 독립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당시의 식민지 해방에 지대한 영감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의심이 좀 드는 게 3.1 독립운동이 인도의 독립에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는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독립운동은 3.1 운동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도덕적 권위를 앞장세운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어디가 선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대중운동으로서 성공하게 된 건 3.1 운동 이후입니다. 간디는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미리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지만 그 대규모로다가 우리 3.1 운동처럼 그렇게 대규모로다가 이 3.1 이게 촉발되게 된 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네루라든가 이런 그 인도 지도자들의 그
그 나중에 그 어록이라든가 네. 그분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 예, 예. 예. 3.1운동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러니까 그 우리 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국을 위해 써준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등불,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타고르도 독립운동가였거든요. 네. 타고르가 봤을 때 인도의 독립운동에 이 사람이 비판하는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예. 어떤 부분을 비판했냐면 인도 독립운동이 너무 수구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인도의 어떤 내셔널리즘, 배타적인 인도의 원래의 갖고 있었던 구시대적 잔재를 지키기 위한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3.1운동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한민족만의 것을 추구한 게 아니라 서구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동서양의 모든 장점을 결합한 예. 그런 하나의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이상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만의 자주적인 독립국가일 뿐만 아니라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앞서 있던 정치체제인 근대식 민주공화국도 수립하고 뭐 신분제라든가 타파하고 네. 그랬는데 결국은 사실은 결과가 인도하고 우리하고 보게 되면 뭐 우리는 나중에 독립이 이루어졌죠. 간디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때 독립을 쟁취했고 우리는 3.1운동하고 우리 독립 사이에는 간극이 좀 있잖아요. 시간적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3.1운동은 실패한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1운동의 결과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결국은 우리의 독립의 이상이 거기에 함축돼서 합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우리가 빠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결국은 또 또 영향을 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 네. 그다음 넬슨 만델라 남아공에서 남아공. 알파테이트 운동으로다가 그 이어지게 되는 예. 그런 하나의 그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의 출발점이 우리의 3.1운동인데 우리는 지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통일은 뭐냐면 3.1운동이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면 3.1운동이 지향했던 나라의 모습이 뭐냐?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고 그 반만년 역사에 우리의 열망이 실현된 나라죠. 네. 동서양의 모든 장점을 결합한 나라죠. 그 다음에 3.1운동이 지향했던 거는 우리 민족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독립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독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도 결국 보게 되면 우리 민족만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네요. 예. 그렇게 길이 닿네. 예. 그러니까 코리안 드립으로 이게 관통되는 예, 거죠. 관통이 되네요. 예. 그러면 코리안 드립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죠.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그렇습니다. 주제라고 보는 예, 거죠. 예. 그럼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 뭐 우선은 지금 우리가 남한 체제로 그대로 북한을 흡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남한 사회도 설득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설득 못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정치 현실이 보여주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이 보여주는 한계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민주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치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돼 있습니까? 지금 정치 이념적으로 분열된 거 어디 가서 이번에 총선 결과도 보셨지만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동서로 분열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인 컬러가 맞지 않거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서로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대화하면 싸움을 나죠. 예.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이념적으로 분열되는 것이 과연 언제쯤 이것이 지금 이 현재의 우리의 체제 가지고 이게 다시 하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건 어떻습니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양극화가 불러온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저출산이 세계 1위입니다 하는 나라는. 저출산 1위라고 하는 건 나라 전체가 자살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공감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홍익인간 이야기하고 한민족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한국인의 그 문화적 정체성이 남아 있느냐 이게 남한 사회에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네. 대가족 문화, 대가족 문화. 네. 핵가족화를 넘어서 이제 1인 가족, 가족이 해체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대로 이루어졌을 때 남한이 지금 북한보다 나니까 남북한이 통일되게 됐을 때 과연 장밋빛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느냐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걸 넘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통일했다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느냐? 통일했을 때 통일이 대박이고 뭐 통일이 우리에게 뭐 더 좋은 미래를 안겨다 주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미국의 건국 과정을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건국의 이상이 정치에 실현되고 경제 시스템에 적용되고 교육, 의료, 복지 모든 분야에 적용되게 하려고 노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를 실현해야 되니까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는 뭐냐? 그와 같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은 뭐냐?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적용하고 실현하기는데 지난 200년 역사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뚝딱 하고 만들어진 거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건국의 이상인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요즘 의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이겠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얘기겠냐 이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죠.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가 뭐야? 이걸 보게 되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상을 적용하는데 2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도 결국은 홍익인간의 이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이상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존재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얘기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결함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최종적 목표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결함이 없습니까? 민주주의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함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만 실현하면 이상세계가 실현된다? 국민의 뜻만 따르면 된다? 국민의 뜻을 따라서 히틀러도 당선이 됐습니다. 독일 나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누굽니까? 히틀러였잖아요. 독재자. 그뿐입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뽑힌 선출 지도자가 독재 지도자가 돼도 독재 정치를 만들고 전체주의를 만들었던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 분열시켜요. 지금 보게 되면 제도라는 게. 이게 결함이 많은 거예요. 이 결함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뭘 얘기했냐면은 민주주의 자체가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안하고 만들어낸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제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이상, 도덕적 이상이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덕적 이상이라는 거. 도덕적 이상이 없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겠냐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도덕적 비전과 이상이 상실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는 도덕적 이상이 우선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과 우리의 건국의 이상을 비교해 보자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 중에 표현 중에 어느 게 더 도덕적으로다가 차원이 높습니까? 고차원적입니까? 홍익인간이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단군의 후손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게 실제 그러네요. 실제 그런 겁니까? 예. 실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구 경제 개발 모델. 이게 오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구 민주주의가 미국이나 유럽 이거 민주주의 먼저 시작한 나라들 가보게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 이런 표현을 방송에 쓰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개판호 분전입니다. 사회가 혼란, 분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덕적 이상의 실종. 그러니까 이게 실종. 미국에 요즘에 재미난 얘기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이제 극단적 주장입니다만은 그게 먹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많은 주에서 합법화되고 있고 마약 소지가 합법화되고 있어요. 왜? 왜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냐 이거예요. 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남자와 여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으로 너무 분명한 건데 그 인간이 자기 생각하게 되는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뭐 이런 얘기 다 언급하면은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자유 인권 개념이 오남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이상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창조주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권리만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가치와 원칙도 네. 천부적인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거를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작동했던 겁니다. 네.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죠. 그거 부정하고 있거든요. 많은 서구 사회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문제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주의 양극화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는 권력 정치가 돼버렸고 도덕적 이상이 사라진 민주정치는 권력 정치입니다. 이걸 좀 더 뭐 깊이 들어가면 포퓰리즘 중심한 정치는 진보 보수할 것도 양쪽 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는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느냐라고 하는 그 탐욕을 중심 삼은 경제 이론밖에 되지 않습니까? 소위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 경제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다 잘못된 논리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가 우선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래버리니까 지금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국가 간 양극화 한번 보세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선진국을 추격합니까? 선진국가를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진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본과 기술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네.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어제도 굶고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경제적 격차가 크다 보니까 소위 요즘 얘기하는 테러와의 전쟁. 그렇죠. 이게 서구 사회가 만드는 갈등들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경제적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뭘 활용하고 있냐면 민족주의 활용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거기에 극단적 종교 극단주의가 결합되면서 이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오늘날 지금 냉전 이후에 세계가 군비 감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비 증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신문에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을 보는 것 같아. 전 세계가 지금 저 군비 증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게 되면 서구 문명이 지금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이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새로운 통일국가는 뭐냐면 세계 앞에 새로운 문명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국가의 탄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준을 제시한다. 예. 그런 면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의 비전이 익사이팅한 겁니다. 예. 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치면 통일이 대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물론 맞는 분석입니다만은 그것만 갖고 통일이 대박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느냐에 의해서 통일 한반도가 세계 문명사 앞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엄청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보는 거죠. 문명 국가를 만들. 예. 예. 아,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뜁니다. 응? 정말 그런 국가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앞에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세계 앞에 모범이 되는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을 세계 앞에 실현하는 나라. 못 사는 나라들 우리가 지금도 한국은 존경받은 나라지 않습니까? K-팝, 한류의 나라라. 요즘 외국 나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대접 잘 받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기적을 일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보게 되면 한국 문화, 요즘에 뭐 K-팝, K-드라마, 거기에 한식까지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해서 세계 앞에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냐,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요, 세계는요, 한국이 가장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 될 겁니다. 네. 한국을 따라 본받고 싶어 하고, 예, 한국과 같은 나라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날아올 겁니다. 그게 우리가 통일이라는 과정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세요. 아,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끌어안게 되면 우리 못 사는 나라 되지 않냐 이거야. 네. 우리 거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완벽한 결혼입니다. 남한이 필요한 거 북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거 남한이 갖고 있어요. 남한은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력 부족입니다. 근데 북한이 다 갖고 있거든요. 북한은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남한이 갖고 있잖아요. 남북한은 한국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 되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정말 엄청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왜? 남북한의 결합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동북 삼성, 시베리아,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우리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우리의 자원의 보고가 되고 우리의 시장이 되고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데 통일이 얼마나 멋진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일 한반도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려면요, 통일 한반도가 세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면 저는 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만 그렇죠. 갖고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발전이 주변 국가들에게 이익이 돼야 되죠. 중국의 발전에도 이익이 되고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도 이득이 되고 일본의 발전에 이득이 돼요. 근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신냉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국제사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이 지정학적 4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이 진짜 중재자 역할이 가능해지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타올의 시가 드디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죠. 아시아의 등불. 등불이 되는 거죠. 동방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밝히는 그런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 한반도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건 사실 숙제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런 나라다,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정치 체제는 이거고 경제 시스템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이 시간에 뭐 해답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함께 그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또 그 후예들이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것 같은 그래, 그런 노력이 논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야.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이 비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 과정이 어려운 과정일 겁니다. 어려운 과정이죠. 이제까지 거의 80년 가까이 우리가 떨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체제와 사상과 이념 속에 살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경제적 격차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하고 원대한 비전일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고결한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중심으로 한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안 드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은 도덕적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덕적 이상. 미국의 건국의 그 이상을 훨씬 더 앞지르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그 사실은 오늘날 현대 문명, 서구 문명에 큰 주춧돌을 놓았듯이 한국이 21세기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방향성을 인류가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성,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사명을 한민족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논의해 나가야 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시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말 좋은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많이 뜁니다.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주축들을 놓을 수 있다. 세계의 모범 될 수 있는 문명국가를 통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못했지만은 이제도 우리가 그런 방향, 목표를 놓고 함께 논의해 가야 될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먼저 비전을 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온 세계 앞에 통일된 국가, 떳떳한 국가, 문명국가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대담을 들으시고 정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서슴지 마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